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배변 실수를 하는 아이에 대한 사연이었는데 이번 주 사연은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둡거나 또 혼자 화장실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네. 또 집이 아닌 곳, 낯선 곳에 들어가면 그 두려움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아이들의 이러한 두려움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이 배변 학습이 문제 행동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부모님의 태도들이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배변 학습이 다 이루어진 시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면 부모님들께 너무나도 큰 좌절이 되거든요. 네. 저는 오늘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왜 아이가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무서워할까,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요.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화장실에서 넘어졌거나 또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한번 무섭다 이렇게 느꼈던 경험을 음. 가진 아이들은요. 큰 소리가 나기만 해도 예를 들면은 그 건조기라든지 변기 물 내리는 소리에서도요. 아이들은 무서움을 느낍니다. 네. 또 화장실이 어둡거나 좁으면 답답하겠죠. 그리고 공공 화장실 같은 경우에 낯선 분위기라든지 또 불쾌했던 그런 냄새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유발할 수 음. 있겠고요. 또 변기가 물이 확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변기 안으로 빠질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물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진다거나 내가 뭐 음.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는 왜 귀신이나 또 유령 이야기 들으면 정말 무섭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접한 경험도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유아 시기의 상상력은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이 창의력, 문제 해결력, 또 정서적인 음. 발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과잉된 상상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괴물이나 유령, 이런 거를 막 떠올리면서 혼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나쁜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염려,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과잉된 상상력에서 비롯되거든요. 네. 게다가 또 아이들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거나 음. 불안한 그런 상황을 겪은 아이들은요. 그 감정을 화장실에다 그대로 반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분리불안 뭐 이런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으로 만들어내죠. 어, 원인이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두려움과 좀 불안함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엄마 아빠께서 안심시켜주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네. 너가 화장실 갈 때 같이 있어줄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편안한 환경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음. 작은 조명을 좀 만들어 설치해 주신다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피커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친근한 분위기로 화장실을 꾸며주신다거나 음. 또 아이의 키와 몸에 맞는 변기 그런 걸 마련해 주셔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시면 아이들은 화장실이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 그 신호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강요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화장실 갔을 때 책을 읽어도 좋고요. 재미있는 놀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음. 아이들이 이 상황을 가볍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요. 우리 배변 마법사가 돼볼까? 마술사가 돼보자. 화장실 잘 쓰는 비법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은 또 변기하고 친구 되는 날이야. 여기다 이름 붙일까? 음. 뭐 이렇게 해보시면서 배변과 관련된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이 사연 속 자녀가 화장실 가기를 참게 되면서 배변 실수로도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좀 다독여 가는 게 좋을까요? 화장실 가는 거를 거부하는 것도 속상한데 실수까지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더 좌절하시겠어요? 이런 실수한 아이의 자존감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올바르게 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습관 길러주셔야 되겠잖아요. 음. 그러려면 먼저 첫 단추는요. 부드럽게 반응해 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부끄러움도 줄여주시고요. 음. 아이를 추궁한다거나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억압한다거나 음. 너 이런 일 또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아이가 엄마가 도와줄 거야. 갈 때 무섭거나 불편한 거 있었어? 용기 내서 말해주니까 좋다. 더 잘할 거라고 믿어. 우리 같이 해보자. 너 놀랐지? 이렇게 아이를 이해하고 또 긍정적인 언어로 자신감을 심어주신다면 아이들의 이런 그 공간에 대한 두려움 좀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자녀가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배변 실수까지 하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좀 많이 지치기도 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 스스로도 좀 의연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간들 좀 필요하겠죠? 네,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 성장시키면서 부모님들이 몸 안에 사리가 생길 지경이라고들 음. 말씀하시거든요. 네. 특히나 이렇게 갈등 국면, 배변이라든지 뭐 또는 식이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갈등 국면에서는 당연히 부모님께서 스트레스 경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 중에서도요, 짧은 휴식이라든가 음. 명상 그리고 산책 이런 걸 통해서 어머님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이 세상을 처음 살아가고 아이도 직접 그 갈등을 온몸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음. 즉각적인 변화를 바라지 말아야지 이런 현실적인 기대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커나가는 건가 봐. 내가 잘 도와줄 수 있겠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 암시를 그리고 부모님들도 성장하는 존재로서 내면과의 대화를 꾸준히 해나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개념으로 완벽함보다는 진심 어린 노력을 하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지지가 되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사례와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도 긍정적인 배변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적인 태도, 따뜻한 태도, 우리 이것을 유연한 태도라고 말씀드릴까요? 네. 유연한 태도는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그런 그 기분과 감정을 그대로 감지하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또 부모님이 먼저 실망하셔서 좌절하면 아이는 더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부모님께서 긍정적이고 좀 여여한 태도를 보여주신다면 아이가 이 실수를 극복하고 또 화장실 가는 두려움도 좀 이겨내볼 수 있고 내가 한번 돌파해보리라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배변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하게 그냥 괄약근을 조절하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정서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전인적인 발달의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실수 또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질책하거나 따지기보다는 그리고 강제로 이끌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는요. 실수하는 거는 괜찮아. 내가 자라가고 있는 성장의 일부구나. 잘못하는 게 아니라 실수는 허용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